두 번째, 대만에서 촉발된 원화 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1365원까지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필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우리나라 연휴가 걸려있던 시기였죠. 어린이날도 겹쳐 있었고 부처님 오신 날도 같이 겹쳐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이때는 휴일이다 보니까 역외 환율을 통해서 거래가 많이 되는데요. 근데 역외 시장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작은 수요로도 흔들림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였으면 똑같은 거래량 할 때 훨씬 적게 출렁거렸을 게 더 많이 출렁거린 게 일단 영향을 끼치기는 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원화를 샀으니까 원화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겠죠. 반대로 달러를 팔았으니까 달러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겠죠. 누가 과연 달러를 그렇게나 팔아제끼고 원화를 샀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정확히 같은 시기에 원화만큼이나 올랐던 화폐는 또 뭐가 있냐면 대만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당시에 같은 시간에 무려 이제 1달러당 26.9 대만 달러까지 올랐었거든요. 이거는 떨어졌다는 거는 대만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뭐 4월 초까지만 해도 1달러당 33 대만 달러에 달하던 게 26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뭐 한 20% 가까이죠. 20% 가까이 대만 달러 가치가 절상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기서 여기까지면 6-7% 정도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대만 달러는 무려 20%나 변동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원흉은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만 달러가 변동폭으로 따지면요, 거의 뭐 97년 이때가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죠. 우리나라는 IMF 사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사태보다도 더 많은 환율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대만의 경제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은 일단 GDP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GDP는 대충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1조 7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GDP가 8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반토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GDP 규모로는요. 일단 요거를 알고 계시면 그 다음 얘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GDP 규모 안에서 이 경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5%대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대만은 2000년대 이후로 급격히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요게 대만입니다.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무려 15%에 달할 정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경제 규모 대비 수출을 진짜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수출을 주도하는 곳들이 TSMC가 아마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파운드리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회사죠. 대만은 이제 TSMC만 알고 있긴 하지만 이 플라스틱 회사라거나 아연 가공 회사라거나 이런 이제 제조업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수출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 전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수출을 많이 하면 당연하겠지만 달러가 계속해서 유입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유입된 달러로 대외 자산을 사게 되겠죠. 대외 자산을 사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채권 구매입니다. 해외 채권 구매량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중앙은행이 계속 들어오는 돈을 이용해가지고 해외 자산들을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사게 되면 준비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리저브라고 표현을 하죠. 그 리저브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까지는 중앙은행이 준비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이 수출로 인한 달러 증가를 지준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대체해 왔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요 민간 타이완의 일반 투자자들이 훨씬 많은 해외 채권을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TSMC 같은 회사들이 열심히 수출도 잘하고 잘 벌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도 계속해서 들어왔었거든요. 0보다 밑으로 내려간 게 외국인 투자자의 유출이었고, 자금시장 유출이고, 0보다 위에 표시된 게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것과 요것들을 다 합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외국인들은 계속 대만의 자산을 사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거는 당연하겠지만 대만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달러를 팔아서 대만 달러를 사서 대만 주식에 투자했다는 거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출이 늘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봤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대만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될 수 있는 변수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 지급준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오는 것 또한 대만의 구매력, 그러니까 대만 화폐의 구매력이 좋아진다는 뜻으로서 이 대만 화폐의 강세 요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 전부가 2000년대 이후부터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어떤 제조업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만 달러를 강세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그래서 대만 달러가 강세가 됐냐? 여태까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번이에요.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고, 요 전을 계속해서 보면요, 제가 17년 거부터밖에 안 가져오긴 했는데 2000년대부터 보면 계속해서 대만 달러는, 요거는 올라가는 게 대만 달러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위로 가는 게 대만 달러가 약하다는 뜻인데, 딱히 2017년 고점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딱히 대만 달러가 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만 달러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같으면 이런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만 달러가 강세를 띄어야 맞습니다. 강세를 띄어야 맞는데 여태까지 약세를 띄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져야 될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뭐 물론 저도 이 일이 있고 나서야 의문을 가졌다는 게 조금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대만 달러는 계속 강세를 띄어야 함에도 약세를 띄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전달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 리저브, 지급 준비금을 늘리는 대신 어떤 선택이 있었냐면, 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러울 만한 얘기인데요, 생명보험사의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보시면 인주어러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요, 국제 투자 포지션입니다. 외국에 투자를 할 건데 외국에 투자를 한 주체 중에 어떤 것들이 외국에 투자를 했느냐라는 데이터인데요, 지급 준비금으로서 투자를 했던 거는 생각보다 2010년대 이후로 별로 안 늘어난 반면에 대부분이 보험사인 요거 Other Financial Institution,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외 자산을 보유를 했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험사를 열심히 키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의 자산을 열심히 늘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의 보험사의 역할이,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사죠. 생명보험사의 역할이 자산이 정말 빠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 지중금이 안 늘어나는 기간 동안요. 그래서 무려 대만의 해외 채권 자산만 무려 1200빌리언에 달할 정도로, 1200빌리언이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산을 대만의 생명보험사들이 보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정책적으로 확실히 대만은 밀어줬으니까 저렇게 됐겠구나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생보랑 손보 다 합친 게, 여기는 그냥 생보예요. 생보만 1조 2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보랑 손보 합친 자산이 한 1200조 원, 1100조 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달러도 아니고 원입니다. 원. 그리고 이거를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8374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만의 생명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보, 손보 합친 것보다 1.67배 정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 GDP가 1조 7천억 달러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생보랑 손보를 합친 보험사의 보유 자산이 전체 GDP의 반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GDP의 반도 안 되는데, 대만 아까 말씀드렸죠, GDP 자체가 7천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천억 달러인데 생보사가 보유한 자산만 1조 2천억 달러라는 거는 이 대만의 보험사가 GDP 대비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중의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과정 속에서 당연하겠지만 보험사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부채도 늘어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뭔 말이냐면 보험사가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니네 일단 우리한테 돈 맡겨놔봐. 우리가 이거를 킵해놨다가 나중에 니네 아플 때 돌려줄게, 니네 죽을 때 돌려줄게, 니네 연금 받을 때 늙었을 때 돌려줄게. 요게 이제 보험사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이란 것 자체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똑같아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회계적으로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산과 부채가 거의 비슷하게 존재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보험사의 비즈니스 모델이겠죠. 그러니까 돌려줘야 될 보험금은 부채일 테니까 그만큼 이 보험사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뜻은 그만큼 영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민간에 대한 부채 또한, 그러니까 보험사의 그 개인 가입자에 대한 부채 또한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같은 보험 설계사가 개인한테 영업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대만의 이런 시스템이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GDP의 무려 150%에 달하는 해외 자산을 전부 다 환해지를 할 수 있는 경제 규모가 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산을 환해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환해지라는 게 우리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 투자 자산, 해외 자산 분의 옵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매도 포지션의 비중을 요 환해징 비율이라고 보험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대외 자산 대비 환해징 포지션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환해징 비율은 무려 1.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환해지를 30% 더했다는 뜻인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환해지에 대한 규제도 엄청 빡빡해요. 근데 대만은 그런 환해지에 대한 규제조차도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경제 규모 대비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이, 특히나 대외 자산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환해지를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원화가 하도 위험하다니까 달러 보험도 많이 팔죠. 달러 종신도 많이 팔고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험금은 원화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보통의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 부채는 그 나라의 화폐로 갚아야 될 건데 이 자산은 그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환해지를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자산도 원화 표시로 이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환해지가 되지 않은 게 무려 65%에 달한다고 해요. 반대로 부채 같은 경우는 환해지가 안 된 게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환해지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외국환으로 갚아야 될 부채는 20%밖에 안 되고 요게 다 이제 계약자에 대한 부채겠죠. 내국환으로 갚아야 될 부채가 80%에 달한다는 점에 입각해 봤을 때 반대로 자산은 무려 65%가 외국환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환 위험에 아주 노출돼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뭐 익스포저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환율 익스포저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급해야 될 부채는 대만 달러로 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은 달러로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환해지에 대한 규제가 아주 심한 편이거든요. 보험사가 해외 투자를 할 때 환해지를 정말 빡세게 하도록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 이 환 노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대만은 이 GDP 대비 너무나도 많은 수출과 그리고 그 수출로 인한 대외 자산, 그러니까 달러의 유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결국 생보사로 이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 트럼프가 이 별의별 짓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달러 가치가 급등을 했다가 취임하고서 무역 관련된 어떤 관세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급락하는 이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취임이 아니죠. 당선이죠. 당선되고 10% 올랐다가 취임하고 10% 떨어지는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요 엄청난 환 익스포저에 대해서 환해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만의 보험사들이 환해지를 위해서 환해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대외 자산을 파는 것도 환해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원화로 바꾸면 그건 이제 다시 원화 자산을 가지게 되는 걸 거니까 일단은 이 자산을 파는 것도 환해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은행한테 환해지는 선물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1년 뒤에 달러를 매도하는 포지션을 가질게. 그러니까 1년 뒤에 내가 달러 팔고 대만 달러 살게. 그래서 1년 뒤에 너는 나한테 대만 달러를 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환해지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해지를 한다는 거는요. 어쨌든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유해야 되는데 보험사가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 거래 상대가 누구냐? 은행입니다. 그러면 그 대만의 은행들은 그거를 위해서 미리 대만 달러를 지금 사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의 선물 매도 포지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다면 은행은 현물로 지금 대만 달러를 사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대만의 보험사들이 해외 자산을 파는 동시에 그러니까 외국환 표시 자산을 파는 동시에 은행 또한 대만 달러를 사는 효과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하필 연휴 기간 동안 발생을 했다 보니까 요 대만 달러도 급등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대만 달러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 달러 포지션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안 돼. 대만 달러만 사기에는 대만 달러 수량이 적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화폐가 어딨지? 바로 옆 동네에 한국 돈도 만약에 대만 달러가 상승하는 이슈가 있으면 한국 돈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니까 원화도 같이 사자 하는 수요가 급격히 몰리면서 대만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는 동시에 원화 가치도 급등을 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1365원까지 떨어졌던 요 이슈는 일시적인 급격한 대만 달러와 원화 매수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요 하방 추세 또한 일시적인가,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또 재밌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뭐가 됐건 간에 아직 대만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보다 대만의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요 이슈는 일시적이었지만 과연 요 일시적인 일로 인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대만은 환 위험에 노출된 거를 해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 해 나갈 거고,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됐건 간에 이 원화에 대한 매수를 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도 약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달러를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60%에 달했던 달러 비중을 30%로 줄인 이유 자체가 달러 가치 자체에 대한 하방 압력이 요 대만 달러로 인해서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이제 트럼프의 무역 관련된 이야기도 있겠지만요, 요 가능성도 충분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요, 엔화도 잠깐 강세가 되기는 했습니다. 엔화도 요 시기에 강세가 되기는 했는데, 그렇게 원화나 대만 달러만큼 강세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 대만 애들이 해지를 위해서는 원화만큼이나 엔화도 괜찮은 자산이 될 건데 왜 엔화를 매수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적었을까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엔화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하도 큰 자산이다 보니까 대만 애들이 열심히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별로 없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간에 대만 애들이, 보험사 애들이 만약에 샀다면 엔화도 안 사지는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요보다 다른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별로 눈에 안 띄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원화 강세는 결국 대만 생명보험사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주가도 넣으려고 하다가 굳이 주가는 안 넣었는데, 요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5월 5일이 있던 요 주간 동안 대만 생명보험사들의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빠지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환 위험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인식을 하게 됐던 거죠. 정리를 드리자면요, 5월 5일 연휴 기간 동안 달러원 환율이 1360원대까지 하락하며 원화의 급격한 강세를 띠게 됐습니다. 같은 기간 대만 달러는 훨씬 강세를 띠며 USD TWD 환율이 한 달 새 20%가량 하락을 했고요. 대만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크고 외국인 투자 유입도 많으나 외환 보유고 증가는 정체되어 왔습니다. 이는 대만 달러의 절상 요인이나 수출을 위한 의도적인 절하 압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었는데요. 외환 보유고 증가를 억제하고 민간의 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생명보험사의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덕분에 생명보험사의 자산은 GDP의 150%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고, 그중 아주 높은 비중이 환 노출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대만 달러이고 최근 높아진 환율 변동성이 해칭 수요를 자극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뜬금없지만 최근 급격한 원화 강세는 대만 보험사 및 은행의 대만 달러 및 원화 매수로 인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대만에서 그 모든 달러를 다 팔아가지고 원화로 환전한 것도 아닐 텐데. 일단은 GDP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GDP가 이제 1조 7천억 달러고, 미국 GDP는 28조 달러고, 일본의 GDP도 한 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GDP로만 비교해 봤을 때는 대만보다는 2배 크지만 엔화나 미국 시장, 그러니까 달러 시장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다고 볼 수가 있기는 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화폐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도 달러나 엔화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원화는 우리나라 사람 말고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만큼 작긴 작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재밌는 게, 필리핀 가시면 달러 많이 쓰잖아요. 필리핀은 필리핀 페소도 쓰기는 하지만 달러도 대체로 통용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최근 재밌는 현상을 띠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테더겠죠? USDC로도 이제 점점 많이 거래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진짜 그냥 우리나라가 한 20년쯤 뒤에는 디지털화된 필리핀이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저의 상상인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원화의 결제가 줄어들진 않겠지만 그만큼 테더의 결제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원화는 더 이용되지 않을 자산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